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장안삼일사 원장을 맡고 있는 양조 원장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설명회를 앞두고 있고요. 원서 곧 쓰실 겁니다. 9월 초에 쓰시거든요. 9월 초에 쓰니까 사실 시간은 넉넉하세요. 근데 부인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마음이 급해지셔가지고요. 막 7월부터 막 조급하세요.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조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세요. 실제 원서 해당되는 건 8월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 생기부가 선생님들이 언제 마감을 하냐면요. 원래는 8월 31일 마감이에요. 원래는. 근데 선생님들이 8월 30일까지 생기부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름방학을 하니까 쉬셔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마감하시죠? 여름방학 전까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마감을 하고 학부모님이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수 있는 체크가 있어요. 옵션이. 그걸 닫아놓으신 선생님도 계시고 열어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열어두시면 학부모님이 다 볼 수가 있으세요. 반면에 닫아두면 안 보이세요. 그런 차이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다 해주셨다면 8월에 우리 아이 생기부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원서를 쓰시는 거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7월에 조급하실 필요가 1도 없다. 그리고 마음이 급하셔도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 8월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원서 쓸 시간 충분하세요. 그리고 원서 쓰는 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집에서 미리 가입하셔갖고 클릭 카드 책 끝. 수시 원서 쓰는데 5분이면 끝나십니다. 그냥 집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카드 등록해놓고 아주 편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 윤모 봤죠? 그리고 그 말로만 듣던 윤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 해 지날수록 아이들 윤모에 대한 생각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아이들 머릿속에 정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것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물어보세요. 우리 수시 원서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수시를 쓰실 때 다 상담 오시면요. 어떤 얘기를 하시면 이 얘기만 하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전부 그걸 물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디까지 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세요. 맨 밑이 어디냐가 중요하신 거예요. 다시 6번째는 어디 쓸지가 잡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위로 쓰는 건 괜찮으세요. 어디까지 쓰셔도. 심지어 서울대 쓰셔도 되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6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위에 한두 개는 원하시는 데 쓰셔도 돼요. 정말 어려운 건 6번째를 어디 쓸 거냐는 거예요. 다 그 생각을 안 하세요. 6번째가 왜 중요하죠? 붙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붙고 가야 되는 거. 그럼 여기서 무슨 인물이 생기냐? 학생과 학부모가 어디까지 납득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붙으면 갈 거야? 쉬운데? 그럼 갈 때 이렇게 되세요. 진짜로. 이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6번째는 어떻게 잡는 거냐? 그게 바로 모의고사 성적,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공한 수시는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랑 비슷하거나 그 위로 가면 일단 성공하신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성공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수시와 정시는 전기랑 후기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후기로 안 가도 되는 게 성공인 거죠. 그래서 후기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전기로 간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정시 성적, 쉽게 말하면 육모 성적을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수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야, 근데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데가 그러면 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붙여야 되죠. 그럼 6번째 막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잘 보세요, 어머님. 수시를 높게 쓰려면요. 모의고사가 웬만큼 나와야 돼요. 모의고사가 안 나오면 불안하시잖아요. 높게 못 쓰세요. 이해되나요? 정시가 잘 나오면 좀 과감해요. 뭐 안 되면 정시로 가세요. 근데 정시가 안 나오니까 이게 무조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학급 높이기가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좀 더 복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육모 성적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거 비교하시는 겁니다.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평가인데 요거는 저희가 매년 해드리긴 했는데 올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하셔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 언매랑 화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그럼 어른들이 92, 이번에 예상 1등급 컷이 92, 86, 78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나요? 자, 3년치를 볼게요. 작년에 6월에는 1등급 컷이 93. 좀 쉬운가 보다 더 어려워졌다가 실제 수능에서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쉽게 말해서 육모 난이도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전혀 몰라요. 이것도 보세요. 좀 어려웠나? 바로 9월에 쉬워지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유지가 됐죠, 그나마. 그러니까 매년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육모 성적과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국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정도 확인만 해야 돼, 국어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적분 같은 게 85, 확통은 90 정도, 그 다음에 미적 77, 66 등급이 정말 팍팍 떨어집니다. 4등급이면 한 반 맞으면 4등급이에요. 그 정도로 수학을 애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못하지? 어려워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졌어요.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희도 이런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아이들이 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데 수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4등급 컷이 반 맞는 거예요. 반만 맞으면 4등급, 9등급 재준이에요. 그럼 그 밑이 어마어마한 얘기죠. 40 정도 못 맞으면 엄청 많아요. 막 30만 명씩 못 맞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확통 성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면 난이도가 유지가 요때가 괜찮았거든요. 유지가 됐거든요. 요때 한번 요동 쳤다가 유지가 됩니다. 거의 것이 보이실 거예요. 90 안 넘어가죠? 절대 안 넘어가요. 쉽게 말하면 3-4개 틀어질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몇 점 되죠? 다 7점 되죠? 그럼 7점 되니까 4점짜리 한 5개에서 6개 틀어도 2등급이 나와요. 6개니까 어려운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도 상위 10%예요. 어려운 거 다 버려도. 그 다음 3등급도 몇 점 되지? 앞에 다 60점 보이시죠? 전부 몇 뜨죠? 60점 되죠. 그 60점 되니까 4점짜리 9개 틀려도 돼요. 9개.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확통은 확실히 쉽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좀 더 나올 내용인데요. 미적분은 흔히 말하는 이과생들을 위한 거였죠. 그 다음 확통은 문과생을 위한 거였죠.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시에서 미적을 하든 확통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어졌어요. 다 풀렸어요. 그럼 이게 훨씬 쉽잖아요. 맞아요. 훨씬 쉽습니다. 그럼 이거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이게 또 달라요, 오늘. 자, 이것도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최상위권 대학은 표점을 써요. 표점을 써요. 표준 점수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시험 난이도를 반영해서 점수를 보정을 해줘요. 시험이 어려워지면 표점이 높아져요. 시험이 쉬워지면 똑같은 100점인데도 점수가 낮아져요. 미적분이 확통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 맞으면 표점을 누가 잘 맞죠? 미적분이 잘 맞으니까 미적분 100점 맞은 애가 확통 10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걸 해야겠네. 이론적으로 그게 맞죠. 근데 우리 아이가 미적분 고득점을 맞기 힘들다면 확통을 차라리 잘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요. 무조건 미적분을 고집하는 게 좋은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을 확통 선택과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습량이 엄청나게 줄어요. 그럼 다른 과목 할 시간이 나와요. 제가 오늘은 교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요. 이걸 다 설명할. 제가 그 설명이 지금까지 다 해드렸던 거예요. 자, 요거 살짝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영어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 답답해 하시는데, 자, 영어 1등급이요. 2024년까지 대략 보면 작년에 7%였다가 뒤에 어려워하고 난리 났었죠. 1등급 4%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2%,
43등급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한 40% 나옵니다.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냥 살짝 보시라고요. 3등급까지 들어가는 게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영어 3등급 정도 나와야 그래도 경기권의 정시 정도 지원해 볼 만하세요. 경기대 정도. 영어 3은 나와야 경기대 정도 지원되십니다. 4 뜨면 3까지 올리셔야 돼요.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또 얘기 너무너무 많아서. 자, 이제 가볍게 나왔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인들이 아셔야 할 슬픈 소식 2가지. 첫 번째, 의대 정원이 줄어서 대학 정원이 줄었다. 대학 정원이 줄어서 작년보다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2년 정도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황금돼지 때라서 그냥 애들이 많다. 올해 애들이 그냥 많습니다. 한 4만 명. 그냥 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대학 정원도 늘었어요. 4천 명. 이게 툭 떨어졌다가 41만 명까지 갔다가 빵빵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서 쓰실 때 작년 입결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쓰셔야 돼요. 작년 입결을 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작년의 결과는 의대 때문에 한 칸이 다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등급이 좀 더 내려갔었어요. 학생도 적었어요. 근데 이제 의대 가는 데도 없죠. 학생도 늘었죠. 올해는 되게 깐깐하게 성적을 보셔야 돼요. 예, 어머니. 아직 자, 우리 10분 됐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10분밖에, 그죠?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입결 그대로 참고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 될 거야. 안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붙은 성적이 올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셔도, 그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사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시에서요. 자, 보세요. 정시에서,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 맞추잖아요. 원래 수학은 자연계열은 미적분 기하는 거 무조건 필수로 쓰게 했어요. 최저 맞출 때도. 보이세요? 미지점. 뭐든 상관? 그리고 과탐도 서울대 연세대는 지정하고 나머지는 미지점.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연대도 미지점. 탐구도 과탐 안 들어도 돼요. 미지점. 서울대 빼고는 전부 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공대 갈 건데요. 수능을 사탐 봐도 됩니다. 과탐을 아예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과생인데 과학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해요. 물리 같은 거를. 그래서 걔네들 뭐 하죠? 사회과목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요즘에 사탐론이라고 하죠. 이과 애들이 사탐으로 도망갑니다. 사탐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탐론. 그래서 이런 게 그 과탐 보면 손해자에서 가산점을 줘요. 3% 막 5%. 근데 우리 애가 뭘 따져봐야 되죠? 과학을 이 가산점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아예 사회에서 잘 보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까지는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1, 2번이 1번이 지구과학이었어요. 2번이 생이었어요. 생원. 지구과학 생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 애들이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과학이. 과학 못하겠어. 야, 들어보니까 문과대 보니까 사회 쉽더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죠? 사회문화, 생윤이 원투를 찍어버렸습니다. 더 많아졌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넘어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생 수가 줄었죠. 우리가 수능 체제를 맞춰야 돼요. 수능 체제 등급을 맞추죠. 학생이 줄었어요. 그럼 1등급, 2등급 인원도 줄어요. 애들이 자꾸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1, 2등급 인원도 따라서 줄어요. 그러니까 등급 맞추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육모 기준 이제 보셔야 되면서 원서 쓸 때 잘 보셔야 돼요. 분석해 보셔야 돼요. 애들이 자꾸 사탐으로 봐요. 제약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과탐을 하는 게 늘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탐하나 사탐하는 애들도 꽤 있고요. 심지어 이과생인데 자기 과학 싫다고 사탐하는 애들도 있어요. 부담이 없다고. 그래서 언제 결정하셔야 되냐? 이제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7월에 탐구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할지. 7월에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2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기대 정도 밑에 학교들은요 탐구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다시 경기대 기준으로 경기대보다 밑에 학교들은 탐구 하나예요. 그 위에 학교들은 2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꽤 괜찮게 하면 2개 준비하시고요. 아 우리 애가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그럼 탐구 하나만 시키세요. 하나만. 탐구 하나만. 알아듣고 계신 거죠?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쭉쭉 나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아직 PT 10장도 못 나갔어요. 80장 준비되어 있거든요.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과도 해야 되죠, 종합도 해야 되죠, 논술도 해야 되죠, 정시도 다뤄야 되죠, 그리고 그거 보는 법도 다뤄드려야 되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긴 한데, 사이권대학은 과탐 2개 말씀드렸고요. 중하위권이라면 사탐내 유리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서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3 아이들이요. 의외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잘 모릅니다. 고3애들 진짜 잘 몰라요. 막무가내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요. 잘 보고 아니다 싶으면 커트 시키셔야 돼요. 애들이 그 믿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카더라를 믿는 거예요. 근데 입시는 카더라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데이터가 아니고 카더라를 믿으시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전공 들어보셨죠? 네, 자율전공 팟했어요. 작년에 나온 걸 분석해 봤습니다. 자율전공 많이 뽑았거든요. 꽤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설명해 드리냐? 자율전공은 가급적 가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 컷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입결이 굉장히 높아서 이 정도 볼 거면 그지 딴 데 가는 게 낫겠다. 자, 자율전공의 장점이 뭐죠? 전공을 나중에 정할 수 있다죠. 근데 왜 제가 다른 데가 낫다고 말씀드리냐? 요즘 대학들은 웬만하면 복수전공 시켜요. 그러면 그냥 학과를 나서 붙은 다음에 복전하는 게 나아요. 굳이 이걸 힘들게 뚫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입시 결과 보니까 웬만한 거다 다 높아요. 다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전이라고 그래요. 자전. 자율전공. 자전은 특별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입시 결과 분석해보니 굳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어머님. 자전하니 차라리 다른 과에 붙어서 복수전공 하세요. 네, 살짝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일부 관심 있으신 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시 쓰는 학부모님들은 수능에서 이제 교과가 들어간다. 수능에서 교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학생부 봅니다. 일부 학교가 그래, 일부 학교가요. 그래서 우리 애가 꽤 잘한다 싶으시면 요거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미 입시 요강이 다 발표가 됐죠, 어머님? 그러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읽어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걸 제가 달리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요. 사기권 대학은 지금 정시에서 뭘 사용한다? 교과를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기권 대학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해드리니까. 자, 이제 앞에 가볍게 해드렸어요. 자, 이제 하나씩 짚고 들어가야겠죠, 님? 요거 내용 다 아시죠? 이건 정말 제가 2년 내내 해드렸어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2년 동안 했어요.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교과 들어갈게요. 자, 이제 수시 들어가는데요. 일정이 전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 생기부 마감은 8월 31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가는 선생님은 없다. 그 전에 다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가 끝이 나면요. 생기부가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주 동안 선생님들이 뭘 쓰라면 보고서 쓰라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 그 보고서도 쥐어짜서 내야 됩니다. 아직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생기부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원서 접수도 결정이 됐죠? 9월 8일부터 언제까지? 12일까지. 이 중에 3일입니다. 따라서 9월 둘째 주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이때 원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쓰시면 되냐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학 어플라이라는 곳이 있고 UA 두 군데가 우리나라 원서도 대행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진학 어플라이랑 UA가 있거든요. 거기에 미리 아이디랑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진학 어플라이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한번 들어가 보셔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나오죠? 진학 어플라이라고요? 진학 어플라이입니다. 네, 보이시죠? 원서 접수. 점수만한 플랫폼이 있어요. 그냥 미리 가입해 두셔서 아이디랑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학부모님이. 그리고 카드 등록까지 미리 해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막 걱정을 하세요. 원서 마감이 다가와서 서버가 터지면 어떡해요? 저희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허술한 날 아닙니다. 절대 안 터지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딱 누르면 원서 공통원서 작성이 있고요. 원서 검색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대학이 떠요. 접수하기 이렇게 쭉 나오죠. 예정 쭉 나와요. 거기 날짜 맞춰 쓰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서 심심할 때 보세요. 아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갖고 아이랑 다 만들어 두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해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 미리 등록해 두시면 클릭 결제 끝. 학부모인데 보내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내야 할 서류가 아예 없어요. 원서를 쓰면 대학에서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대학이 나이스에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옛날처럼 원서 들고 가서 내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자정보예요. 네, 이해되시죠? 진학 어플라이, UA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원서 쓰시고요.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오냐면 12월 12일까지 최초합이 나와요. 12 최초합입니다. 이때 최초합하면 좋으시겠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원서 몇 개 쓰죠? 6개. 최초합을 했다는 건 잘 못했다. 점수가 많이 남았다. 점수를 엄청 남겼었다는 뜻이에요. 최초합을 했다는 건 자랑할 게 아니세요. 점수를 엄청 남겼다는 얘기예요. 안전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되죠? 최초합이 끝났으니까 추가 학기 시작되죠? 12일부터 17일까지 등록하고요. 등록을 해요. 최초합 애들이. 그리고 며칠 더 주죠? 6일 더 주죠. 이때부터가 이제 추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1차 추합, 2차 추합 도는 겁니다. 추합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2차, 3차까지 홈페이지 떠요. 그러다가 이제 바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안 뜨고 전화 들어가요. 홈페이지 안 뜹니다.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잘 두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끝나죠? 23일 저녁까지 마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게 뭐를 마감할 수 있으시죠?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제 최종 마감되고 등록 마감이니까 28일 주죠? 다음날 마감까지 딱 하면 끝나요. 등록하면. 이렇게 하면 전기인 수시가 끝나는 거예요. 전기인 수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대학들이 이거 정리하겠죠? 다 정리하고 이제 뭐로 넘어가죠? 후기인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 전날까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일정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원서 접수 언제죠? 이제 끝나고 바로 시작돼요. 이제 아까 24일 끝났으니까 5일 지나고 바로 시작됩니다.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서가 끝나요. 즉 원서는 올해 내요. 원서는 올해 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너무 오래 걸려요. 2월까지 갑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시는 수능 점수 갖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우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실기 보는 애들. 걔네들 성적 나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감이고요. 실제로 그 전에 나옵니다. 한 1월 중순이나 후반쯤 되면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막 또 이제 예전에는 전화하셨잖아요. 귀하가 문의하신 무엇을 명단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죠?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수험번호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막 누를까 말까 이렇게 돼요.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죠? 이렇게 돼서 합격자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또 추합 들어갑니다. 추합까지 해서 언제 끝나죠?
2월 12일 날 끝난대요. 그래서 애들이 이래서 싫어해요. 정시를. 수능 끝난 게 11월이죠. 합격 2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싫어하냐면 합격한 것도 아니고 불합격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 몇 달 기다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어머님. 그 다음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 뭐냐면 이렇게 다 했는데 미등록 춤을 못 채웠어. 그럼 구멍이 났어요. 그럼 이걸 조용히 대학들이 또 추가를 뽑을 수가 있어요. 한 명, 두 명 빵꾸 난 거예요. 이때는 추가 모집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100개 대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뽑는데 막 60대로 옵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 또 그런 게 있다. 넘어갈게요. 이쪽 세계가 좀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교육해드렸죠? 성공한 수시는 일단 어디로 갈 수 있는 거? 정시로 가시는 것보다 좋은 데다 성공한 거죠? 맞죠, 어머니? 그 다음에 또 간혹을 물어보세요. 근데 원장님, 수시 원서를 썼는데 나 정시를 우리가 잘 봤어. 그래서 수시 떨어지고 싶어. 그래서 전화 안 받으면 되는 거죠. 합격 전화 안 받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몰랐는데.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대입에 전자 데이터가 기록이 남아있으면 다 합격인 거예요. 내가 안 받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전기 후기죠. 수시에서 하나라도 붙었으면 우리 애는 정시를 못 가요. 그럼 정시 또 쓰면요 양쪽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시를 한 개라도 붙으면 그 아이는 어쨌거나 입시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즉 크리스마스 때 노는 거예요. 그냥 정시 못 가요. 그죠? 아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원서 쓸 때 신중하셔야 돼요. 불안하시다고 아 이거 붙었으면 좋겠다 쓰셨다 나중에 붙고 나서 후회하세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의미. 일단 3학년 1학기 내신이랑 뭐까지 확인해야 되죠? 생기부 다 체크하고 그럼 성적이랑 종합 생기부 내용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3, 5, 6 무효학력부 나왔죠? 그거 가지고 하고 최종적으로 구목 성적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구목 보고요. 일주일 정도까지 시간이 며칠 있거든요. 가채점 결과로 최종 점검하시는 거 원서 내기 전에. 맞나? 좋은 선택이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신 성적을 확인하기 쉬우세요. 근데 뭐가 어렵죠? 생기부를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부모잖아요. 우리의 생기부가 왠지 좋게 보여요. 선생님이 좋은 걸 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적혀 있어야 돼요. 성장했던 거. 그러니까 뭐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잘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님 거의 파악을 못하세요.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다 맡기시든지 담임선생님한테 맡기시든지 입시 경험이 좀 많은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그거는 학부모님 판단이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걸 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데 우리의 것만 보면요 파악이 솔직히 안 되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입시를 전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아예 맡기시는 게 솔직하게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기부는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이제 이거 이제 시작이 곧 되실 거예요. 이제 7월 되시면 뭘 싸우냐? 어디 가고 싶어? 그런 거 없어. 과는 다 괜찮아. 아니죠?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대요. 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냐? 결정이 안 돼요. 그럼 어디 가고 싶어? 아무데나? 자, 아무데나의 과가 상관이 없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죠? 이 일을 곧 겪게 되실 거예요. 곧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를 결정하셔야 되냐면요. 최종 결정을 학생이 할 거냐? 학부모님이 할 거냐? 학생이 나름 생각이 있으면 학생한테 맡기세요. 근데 학생이 자꾸 미루면 그냥 부모님이 결정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계속 맡기시면 정말 혈압이 아이가 결정을 안 해요. 어디 갈 거야? 몰라? 진짜 그게 안 찾아봐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 인생인데 찾아보지 않겠냐?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어른도 안 찾아보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과에서 뭘 배우는지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거 찾는데 10분이면 돼요. 찾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 거기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님. 화학과가 있고 화학공학과가 있어요. 화학과랑 화학공학은 아예 배우는 게 달라요. 근데 너 어디 가고 싶어? 화공이요. 근데 거기 높아. 알아요. 그래서 저희 화학과 가려고요. 다시? 화공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건 화학과인데? 화학 아니에요? 안 찾아봅니다. 놀라울 만큼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미디어학과를 가고 싶대요. 또 왜 가고 싶은데? 또 영상물. 미디어과가 두 개가 나눠집니다. 정말 이걸 영상을 만드는 곳이 있고요. 그걸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찾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슬쩍 듣고 조용히 찾아보시고 그거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정말 애들 생각보다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서 찾아보지 않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아이랑 얘기를 하시다가 다 반박하지 마시고 그래 알았어 하고 조용히 뒤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는 것도 구분하셔야 되고요. 내신 같은 거 성적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쉬운 거. 예전에는 그냥 진학사일이었었는데요. 그냥 이제는 데이 포털 정보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디 가죠? 어디 갑니다. 어디 갑니다. 사이트 이름이 어디 가예요. 어디가 무료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정부에서 만든 거 무료입니다. 이걸 왜 제가 추천해 드리냐면요. 성적을 하나하나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편리하시거든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학생부이면 보이시죠? 들어갑니다. 로그인이 풀렸네? 잠시만요. 됐다. 자,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 성적 업로드라고 되어 있죠?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성적 업로드를 입력하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스로 가면 학생부 조회한 다음에 HTML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올리면 자동으로 입력이 끝나요. 입력 하나도 안 해도. 그게 싫으시면 정부24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PDF로 저장한 다음에 업로드하면 얘가 알아서 다 입력해줘요. 엄청 좋은 세상입니다. OCR로 자동 단력합니다. 그럼 성적이 다 나와요. 정부에서 만든 거라서 정확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뭐가 채워지냐면 성적이 자동으로 쫙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고3이 되셨죠? 원서를 쓸 때 대학에서는요 2.7등급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매기고요. 대학 점수 다 환산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점수를 모르잖아요. 다 해줘요. 다 환산해줘요. 그래서 이걸 쓰시는 게 무조건 필요하세요. 절대로 하나씩 그렇게 크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못 찾으십니다. 그럼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래서 또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학 정보가 있어요. 대학 정보 들어가시면 경쟁률 다 나오고요. 경쟁 다 나오고요. 그러다가 나 우리 여기 가고 싶은데 눌러요. 그럼 쭉 나오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뭐 교과 몇 프로, 종합 몇 프로 쭉 다 나오고요. 다 분석이 돼 있고요. 모집 현황, 취업률, 어느 과가 제일 많았고 모집 인원 이런 게 분석이 쭉 굉장히 자세히 돼 있어요. 가천대 의예과 논술이 경쟁률이 200대 1밖에 안 됐어요. 논술은 40명 뽑는데 8,000명 왔어요. 8,200명이 왔어요. 그리고 8,160명이 떨어져요. 200대 1 이렇게 다 보이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하나하나 두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것만 클릭해서 대략 흔히 보이세요. 이렇구나. 이 사이트에서 오시는 게 훨씬 재밌으세요. 대학 홈페이지 옮기지 마시고요.
여기서 클릭하시다 보면 많은 게 보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결과를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죠. 잘 되어 있다니까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전년도 결과 보이시죠? 자, 2025학년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제가 지역을 경기로 한번 찍어볼게요. 지역들은 다 나오거든요. 자, 이걸 쓰셔야 돼요. 그러면 경기대 있죠? 누릅니다. 그럼 경기대가 나옵니다. 결과 공개죠? 학생부 교과 전년도 결과 분석 숫자가 다 나와요. 컷이랑 다 나와요. 3.39, 1점 뭐 이렇게 쭉 다 나와요. 이거 다 볼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전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디가에서 하나씩 지금부터 원서 쓸 때가 남았죠, 어머니? 지금부터 여기서 하루에 조금씩 프레셔도 눌러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를 해보시라고. 그리고 3학기가 안 나왔더라도 2학년과 성적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로드 하셔갖고 미리 실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대략 방향. 이렇게 안 하시면 못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석도 돼요. 여기 불러보시면 학생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되게 다양합니다. 대학 성적 분석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해줘요. 전형이랑 성적이랑 다 나오거든요. 그럼 해보시라고. 제가 다 드릴 수 없어서 어디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디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수십 컨설팅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으세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주고 상담을 받아도 크게 바뀌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도움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모두 상담받을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케이스인 경우는 직접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입시 컨설턴트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지 못해요. 다만 틈새를 찾아주는 거예요. 틈새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찾아주는 아이가 있고 좀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해드리는 겁니다. 입시 컨설팅에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막 비싸게 받는데 잘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형님. 막 대치동감 잘해주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수시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안 볼 사람이거든요. 다시 찾아가시겠어요? 그죠? 그분들은 딱 한 번 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지릅니다. 정말 잘하는 선생님 계세요. 저도 입시 컨설팅을 하지만 정말 잘하는 분도 있지만 약간 사짜 느낌이 나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하실 되고 저희 학원에서 도와드리긴 합니다. 대신 저희는 도움이 되는 위주로 하고 굳이 필요가 없다 싶으면 그냥 간단히 상담해서 마무리해드려요. 이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재원생만 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 저희가 도와주고 말아요. 근데 얘는 해야겠다 그러면 분석지를 드려요. 한 6장짜리 분석지.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거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들어갈게요. 이제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인문 쪽 쓰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수시 원서 6개를 내신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인문이잖아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왜죠? 의대가 없거든요. 약대도 없고. 그리고 최대권이 어디 쓸까요? 연고대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과 넷을 씁니다. 이게 가장 많죠, 비율이. 1점대들이 가장 많은 비율이 여기죠. 교과 넷을 써요. 스카이, 그죠? 한 서생 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려쓰기가 싫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종합으로 또 씁니다. 상상만해도 부러우시죠? 쓴데 또 써?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점대로 가도 교과 몇 개 쓰죠? 3개. 왜? 여기도 쓸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를 여전히 3개씩은 써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2점대를 넘어갑니다. 아쉽죠? 교과를 3개 쓰기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 위로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몇 개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교과 2개를 줄이죠. 야, 교과를 3개나 쓸 필요 있어? 어차피 성적 다 정해졌는데? 그리고 종합을 몇 개 쓰죠? 4개를 쓰는 인원이 많죠.
하지만 교과 이렇게 쓰는 비율도 한 8% 나옵니다. 왜죠? 어차피 종합을 다 셌어. 교과 6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교과는 수치를 알고 쓰죠. 그럼 6개 쓰시면 합격할 것도 거의 알아요. 그냥 예상 가능한 결과가 나와요. 6개 썼는데 합격 4개 했어요. 갈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3개는 뭐예요? 자기 만족. 난 4건 아니다. 4개 붙었어. 4개 붙을 줄 알고 써요. 그래서 교과 6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진 않는다. 왜? 아깝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교과만 쓰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교과랑 종합을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써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기말 끝나면 보고서를 채우라. 뭐라도. 자, 자연계 갑니다. 자연계는요, 달라요. 1점대가 교과 4개가 아니고 3개예요. 왜죠? 의대 써보고 싶거든요. 의에 써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하나 줄여요. 그래서 비율이 바뀌기 시작하면 요 비율이 가장 많아요. 위에 써보고 종합 써보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가 2점대 내려가면 역시나 뭐가 가장 비율이 많죠? 2개, 4개. 그리고 더 내려가면 그래서 꽤 의외로 많죠. 일단 뭐죠? 취향 들어갑니다. 다 10%예요. 취향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교과 6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6개를 그럼 2개 정도는 간단한 데 쓰는 거예요. 떨어지면 말고.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교과를 던집니다.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던져요. 그럼 여기서 질문. 교과를 던질 때 인기학과를 써야 할까요? 비인기학과를 써야 할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과는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인기학과가 펑크가 날까요? 비인기학과가 펑크가 날까요? 그죠? 비인기학과. 네, 그래서 교과는 인기학과를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숫자를 알고 쓰죠? 합격, 불합격을 알고 쓰죠? 내가 일정 수준이 안 되면 버려요. 내가 그 근처에 있으면 애들이 불안하니까 안 써요. 그러면 합격선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에이 어차피 안 되니까 빠져나가요. 난 남았어. 그럼 뚝 떨어진 케이스가 나와요. 근데 비인기학과 교과 쓰는 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안 빼요. 안 뺀다고요. 비인기학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복전할 거죠? 복전을 비인기학과 쓴 거죠?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교과는 인기학과 쓰는 애들은 다른 성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싶으면 빼요. 그럼 그 자리가 펑크가 터져요. 그래서 아예 펑크를 누르실 거면 인기학과를 쓰시되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나서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뚝뚝 안 떨어져요. 근처쯤 가면 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느끼는 건 교과 6을 쓰는 건 10%도 안 되죠? 사실 애들이 그래요. 보여드렸습니다. 무엇을 쓰실 거라서. 자, 다음 이제 모집인원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그래도 우리 애는 수시에서 수도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65%, 정시가 34%, 수도권, 서울, 경기. 자, 우리 애는 충청권 갈지도 모르겠는데 수시가 90%. 수시가 90%. 그리고 저 수시의 다수는 교과. 그래서 제가 항상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의 내신이 안 좋으니까 내신으로 가게 될 거다. 자, 다시요. 이게 무슨지 설명드릴게요. 외우지 마세요. 충청권은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충청권에 가는 애들 심리는요, 편하게 가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조건을 붙이면 안 가요. 생기부 서류내 싫어, 면접 싫어, 최저 싫어. 그냥 원서만 클릭해서 가고 싶어요. 그럼 그게 무슨 전형이죠?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가면 교과 전형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아서 교과로 가야 된다는 게 그 소리예요. 내신이 안 좋아서 내신을 써야 돼요.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최저도 없어요. 대다수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 그럼 비수업권은 교과 쓰는 건데 그럼 종합은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점대랑 5점대 초반 어머님들은 종합을 눌러보시라고. 저는 그걸로 애들 잘 보내거든요. 5.2 정도 되는 애들을 경기고를 넣습니다. 종합으로. 면접 보는 종합으로. 자, 제가 뭐라고 했지 방금? 면접 보는 종합.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자, 이제 부모님들의 수시 원서 쓸 때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생들은 덕지덕지 뭐 면접 보고 뭐 생기부 이거 다 싫어하죠? 뭐가 많이 붙으면 일단 지원을 잘 안 해요. 지원을 잘 안 하면 커트라인이 낮아져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들이랑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남들이 안 오는 거 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뭐가 막 붙어 있는 거. 뭐가 막 붙어가지고 아 되게 귀찮네? 거기를 쓴 컷이 낮아져요. 그래서 면접 보는 종합. 애들이 면접 보면 싫어해요. 그러면 그런데 한 3개 쓰시면 잘하면 하나 뚫려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애들이 안 와요. 애들이 안 와요. 그리고 나서 복수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 근처로 갈 수가 있어요. 있어요. 아직 가능성이. 순진하게 성적만 가지고 교과가 날쌔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하는 길이죠. 거기서 생각을 살짝 바꾸시라고요. 교과는 붙이되 종합을 무조건 성적을 맞다. 이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애도 안 가려고 하죠. 우리 애도 아 싫어 막 면접 싫어 딱 싫어. 그건 제가 어떻게 아이를 설득하세요. 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어린이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면접 잘 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면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의 면접은요. 생기부의 사실 확인이에요. 제대로 네 생기부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면접 1, 2등급의 아이들은 면접 준비가 뭐냐면 생기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연습. 근데 3등급 넘어가 3, 4, 5등급의 면접은 아이 인성을 봐요. 아이가 유쾌하고 또박또박 잘하는지 전혀 달라고 본 관점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그럼 뽑아줘요. 그러니까 뻔뻔함이 좀 필요해요. 대신 밝고 에너지 있게 보여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되면 되는데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해요. 면접 실패를 해요. 그리고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럼 면접 보는 전형은요 막 5대1, 8대1밖에 안 돼요. 어머니들 그것도 높잖아요. 교과가 10대를 넘어가요. 교과도 10대를 넘어가요. 8대1 정도는 매우 양호해요. 마지막 생기부까지 불태우시길. 기준 아직 있습니다. 아이 설득하세요. 어차피 기말 끝나고 일주일 동안 놀잖아요. 네, 보고서 쓰게 하세요. 자, 이게 대입장의 비율입니다. 잠깐 볼까요? 전체로 보면 교과가 많아요. 제일 많아요. 종합, 그리고 수능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로 보면 교과는 확 줄고 종합. 그러니까 서울 15개 대학은 종합이랑 수능이 75%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희망하신 분들은 생기부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정시 가시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빠지면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방은 복잡한 딱 싫어하죠. 요게 많아요. 그리고 수능도 확 줄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정시를 가면 되냐 안 되냐고 하시는데 그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정시를 하시게 되면 상위권은 당연히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잘하지 못하는 게 장점이 있어요. 과목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권 후반만 빠져도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하나만 해도 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나머지 다 버려도 돼요. 그런 식으로 과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셔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이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의외로 길이 뚫립니다. 왜냐면 애들이 다 수능 준비를 안 해요. 지금 학교 분이 아시죠? 아무도 수능 준비를 안 해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재수생이 무서워요. 왜냐면 재수생들은 거기 가서 재수하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로 재수한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도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걔가 그것까지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자는 누구예요? 친구들. 친구들보다는 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수식 원서수 다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의외로 뚫린다니까요. 의외로. 근데 왜 안 하냐?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과목을 팍팍팍 줄여서 3개만 하라고 하잖아요. 합니다. 영어 3등급, 수학 4등급, 그리고 탐구 하나. 자, 국어 얘기를 안 하죠. 고3의 심리를 알려드릴게요. 고3 아이들은 국어가 4등급, 영어가 5등급이면 국어 할까요? 영어 할까요? 영어,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 영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영어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단어를 외워야 돼서 싫대요. 아무것도 안 외워도 되는 국어를 하고 싶어요. 근데 국어 하려고 그래요. 영어는 싫대요. 아이들 논리는 저는 달라요. 일단 무조건 편하고 싶고 귀찮아 딱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줄여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시면 연락 꼭 주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자, 갑니다. 이제 교과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교과는 깔끔하죠? 많이 했죠?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숫자로 하는 거니까 수능 최적 맞춰야 되고요. 수능 최적 안 맞춰지는 것은 이제 충청권은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4점대는. 근데 3점대까지는 수능 최적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내신 성적이 다 항상 다르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내신 몇 점 몇 믿지 마세요. 이제 돌려봐야 돼 프로그램으로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환산해 보시라고요. 대략 내신 몇 점 몇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낮은 경쟁률 3년치 확인하시되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작년 거는 신뢰하시면 안 된다. 작년 건 의대생 때문에 낮아졌고 학생 수도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교과를 쓸 때 보수적으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다 떨어질 수가 있으세요. 되셨나요? 다만 이게 위는 좀 그렇게 하시고요. 내려갈수록 많이 희석이 돼요. 희석이 많이 조금씩 희석이 좀 되세요.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뭐 넘어갈게요. 시간상. 요거는 저희가 다 드렸죠 여기. 네, 다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자,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왜 성적이 아직 안 나왔는지, 등급이 확정이 안 됐는지. 우리 아이 지금 3학년이죠. 무슨 과목 듣고 있어요? 진로 과목 듣고 있죠. 진로 과목은 ABC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대학들이 A를 몇 등급 쳐주죠? 1등급을 치죠. 쉽게 하면 우리 아이가 1등급 등장하는 거예요.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내면 등급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직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요거까지 다 반영을 하시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도 아까 어디가에 반영을 하시면 대학별로 다 바뀌어서 해주세요. 요거 가져가세요, 님.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이 시간. 이게 다 달라, 학교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걸 어떻게 학부모님이 집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아직 결정이 안 된다고 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성대가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입니다. 성대가 쓰는 방식이요. 1등급 맞으면 그 과목 1등급 맞으면 100점, 2등급은 96점, 3등급은 90점, 4등급 80점이에요. 자, 4점, 6점, 10점 팍 떨어뜨리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을까요? 4등급 나오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4등급은 좀 안 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점수를 많이 깎죠. 많이 깎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 볼게요. A 학생은 1등급, 1등급, 4등급이에요. 등급 평균 내볼게요. 합치면 6이죠. 그럼 3을 나누면 2등급 나오죠. 얘도 1, 2, 3 평균 2등급이죠. 얘도 2, 2등급이죠. 우리가 대충 매길 때 다 2등급이죠. 똑같죠. 이 방식으로 바꿉니다. A는 1등급, 1등급, 4등급에서 평균 93.3 이걸 맞추면 얘는 1등급, 2등급, 3등급 들어있죠? 3등급
90 깎였죠. 하지만 95.3 얘가 어디서 다 깎아먹었어요? 4등급 하나 다 깎아먹었죠. 반면에 얘는 다 2등급이죠. 누가 제일 잘했어요? C가 제일 잘했어요. 절대 똑같은 2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산하자는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봐야 돼요. 그냥 평균 딱 내보고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실전표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평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가장 기본적인 계산.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특별하게 낮은 점수가 있는지 아닌지도 학교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게 각 대학 홈페이지만 환산점수를 만들어줘요. 정말 나쁜 짓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환산점수 아까 해줄 거고요.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대학이 아니면요, 매우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아, 어머님, 그 과는 한번 지원해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왜? 학생 한 명 더 받고 싶죠. 아주 친절한 상담을 해줘요. 입학처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런데 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굉장히 잘 알려줘요. 무료잖아요. 아이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본인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작년 경우나 재작년 경우면 합격할 것 같다고 알려줍니다. 서보라고 알려줘요. 차이가 좀 나면 좀 힘들 것 같다고 알려줘요. 자,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는 경쟁률이 낮아요. 그죠? 종합은 10대를 넘어가고요. 논술은 대학 돈 벌어지고 있어요. 논술은 진짜 경쟁률이 말도 안 돼요. 70대 1이라는 게 아까 보셨잖아요. 가천대는 건물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잖아요. 계속 고치고 있어요. 계속. 길병원 지금 그냥 돈을 그냥. 가천대 논술, 약술 논술 엄청나게 몇만 명이 와요. 논술 보러. 몇만 명에서 몇만 명이 떨어져요. 진짜 그 원소비가 얼마예요? 하루 딱 시험 보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 경희대 2025학년도니까 작년 고3에 될 거죠? 교과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교과성 교과입니다. 경쟁률 보시면 역시나 한 10대 1 정도가 최대, 그죠? 인문입니다. 한 10대를 넘어가지 않죠? 반면에 수능 최저 충족률 볼게요. 와, 비인기학과로 가니까 와, 26%. 4분의 1밖에 통과를 못했어요. 수능 최저를. 그럼 이제 나머지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 보시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교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체예요. 이 동그라미 시커먼 게 합격하는 동그라미. 붙은 애이 붙어서 뭐가 됐죠? 선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끊겼죠.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쓰죠. 결과 알고 쓰죠. 그러니까 교과는 얼토당탄게 쓰면 바로 똑 떨어져요. 촘촘하죠? 여기는 좀 더 빠졌어요. 여기는 또 채워지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 앞에 이 X자 떨어진 애들이죠. 얘는 앞에 애들 왜 떨어졌죠? 수능최저 부분을 쳐서. 그리고 제가 항상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엄마 동료 쓴 애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알바해서 썼으면 절대 안 썼을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 수많은 애들이 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죠? 경쟁률이 얼마나 허술인지 아시겠어요? 막 던져요. 진짜 여기서 끝나죠. 나머지는 대학 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대학 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경쟁률은 8등인데 세지 않나요? 돈 먹지 마세요. 진짜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다? 얘는 진짜 땡큐죠. 앞에 있는 떨어져 주셨어요. 그죠? 얘도 보세요. 앞에 3명이 떨어져 줬어요. 이렇게 되는 게 교과예요. 자, 자연으로 가볼게요. 자연은 경쟁률이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한 자릿수. 그리고 수능철 충족률 보면 반밖에 안 되죠. 한 자릿수의 반이니까 실제 경쟁률 얼마밖에 안 돼요? 4대 1밖에 안 돼요. 4대 1밖에 안 돼요.
4대 1이어도 어차피 부트레만 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볼까요? 앞에서 다 끝나버리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마? 거의 없어요. 숫자를 알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는 혹시 몰라가 잘 안 먹혀요. 그냥 숫자 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네들은 꽤 많죠? 여기도 얼마나 촘촘한지 아시겠죠? 깔끔합니다. 교과는 그래서 언니 데이터 분석하시고 우리 성적 분석하시고 확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원서를 씁니다. 우리 애가 6개를 맨 밑에 잡아야 되죠. 맨 밑은 뭐 해야 되죠? 확실한데. 그럼 종합이 좋을 것 같으세요? 교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교과로 가셔야죠. 왜죠? 종합은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교과는 붙을지 안 붙을지 알고 쓸 수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붙여놓고 위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성적 분석한 다음에 합격 깔아놓고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건 쓰지 마시고요. 저 원서비 35,000-40,000원이에요. 교과는요. 종합은 80,000원이에요. 그 데이터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끝나거든요. 근데 종합은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교과는 35,000원에서 40,000원, 종합은 80,000원, 원서 6개 쓰면 돈, 또 다 떨어졌어, 정시가 또 돈. 아 진짜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 친구하게 쓰시라고. 이거 다 돈이에요. 나쁜 놈들 진짜. 이거 이렇게 말하겠죠? 아 최저만 맞췄습니다.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래서 교과는 깔끔하죠? 일단 뭐 잘 나와야 돼요? 환경. 그리고 뭐 맞춰야 돼요? 수능? 이게 전부예요. 데이터 분석이고. 그리고 분석은 얼마인지 해줄 수, 여러 가지 이용해서 할 수 있으시니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만 서울에서도 좀 멀어질수록은 조금 희석되고, 서울 가까운 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되셨죠? 네. 보세요. 여기까지 한 4년 걸렸잖아요. 여기까지만 다시 한 걸렸어요. 아직 우리 종합이랑 논술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설명을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걸립니다. 자, 이제 종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종합은요, 요 대학들은 교과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이 뽑는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거의 교과의 2배 이상 뽑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 종합을 쓸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가끔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왜 교과가 있는데, 그럼 교과는 높을까요, 나쁠까요? 자, 우리 추론해 볼게요. 건국대 종합과 교과가 있어요. 그럼 교과는 인원을 조금 뽑죠. 커트라인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조금 뽑으니까. 엄청 높아요. 저 교과는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대학 교과는 생각보다 높아요. 다 1점대예요. 근데 이 동네 학교 알잖아요.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 1점대 겨우 후반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과로 가기 쉽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내신을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높은 내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합을 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분석하래요. 좋은 얘기입니다. 이걸 하실 수 있는 부모님은 입시 컨설팅을 하셔야죠. 그죠? 학부모 이걸 할 수가 없으세요. 현실적으로. 이건 정말 되게 좋은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들. 대신 이것만 보시면 되긴 한데 이것도 과목 듣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애가 수학과를 가는데, 자, 종합 쓸지 말지 결정하시는 거. 우리가 수학과를 가기로 했어요. 전공주 수학이 제일 안 좋아.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뭐니? 그죠? 두 번째, 우리 애가 기계공학 가기로 했는데 물리 안 들었어요. 전자공학 가는데 물리 안 들었어.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니? 너 여기 올 생각 없었지. 연계가 안 되면 종합이 힘들어요. 그래서 봤는데 지원하신 과랑 과목이 안 맞으면 종합 쓰시기 안 좋아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교과는 이런 과목 봐야 안 봐요? 교과는 뭐만 보죠? 숫자만. 교과는 숫자만. 즉
교과는 우리가 무슨 과목들이 상관이 없어요. 종합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교과랑 종합을 과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은 생기부에 가깝게, 교과는 너무나 잘 써. 다릅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전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거랑 연계가 좀 되도록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저희 종합 가보겠습니다. 경쟁률 보시면 깜짝 놀라죠? 자전 경쟁률 작년에 이랬거든요. 그 다음 터졌어요. 경쟁률이 좀 높은 과들이 있네요. 자, 종합이다 보니 내신만 갖고 뽑진 않죠. 그럼 어린이들이 야, 우리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니 왜요? 4등부터 붙었잖아요. 왜 앞과 뒤가 분리돼 있을까요? 앞은 일반고, 뒤는 외고, 특목예대를 위한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뒤가 뒤가 약간 섞여 있어요. 특히 여기 보세요. 이거 다 누가 쓸 것 같으세요? 외고에 됐으니까 내신 쫙 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외고에 대해 안 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앞과 뒤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과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순진하시게 보고 와, 봐봐 다 뽑아주잖아.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입시는 데이터를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잘못 해석하시면 이상한 결론이 도출돼요. 자, 이제 자연과입니다. 경쟁률이 좋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그죠? 전자공학 와, 유전생명 와, 화학 와. 일단 애들이 좋아하는 과들은 경쟁률 20대를 넘어가요. 종합이. 두 번째, 이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어요. 그럼 이게 다 실경쟁률이에요. 자, 230명 중에 220명만 제끼면 된다. 예비가 3번이니까 13등까지 뽑혔어요. 그러면 그래도 217등만 제끼면 되네. 이게 종합의 현실이에요. 애들 답답해 보이시죠? 현실이 되게 빡빡해요. 진짜 어려워요. 10년대 20대를 다 뚫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 경쟁이 세죠? 그럼 X랑 빨간 그 점 엄청나겠죠? 자 보세요. 뒤가 별로 없죠? 인문이랑 다르죠? 인문학과 뒤가 왜 있었죠? 외고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에도 보죠? 2.5까지는 받아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어디서 끝내버려요? 앞에서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내신이 많이 안 좋아져도 뽑아줄 거다. 뽑아줍니다. 엄청난 생기부를 쓰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큼의 내신은 나와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교과로 1.8인데 종합으로 2.1, 2.2까지 뽑아준다는 뜻이에요. 아, 쭉쭉 내려가도 뽑아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내려가도 받아준다는 뜻이지 내신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애초에 안 받아줘요. 차이가 많이 나면 애초에. 이건 상위권 대학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 경기대 쪽만 가도 달라져요. 경기대는요 한 0.7, 0.8도 뒤집을 수 있어요. 생기부 좋으면. 경기대가 뽑는 인원이요 교과랑 종합 인원이 똑같아요. 그만큼 종합을 많이 뽑아요. 그리고 거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 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경기권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내신의 그 폭이 좀 더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충청권 가면 더 넓어져요. 왜죠? 충청권 가면 다들 교과 쓰잖아요. 그럼 종합을 잘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허리 펴서 종합을 쓰시라고요.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가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의외로 붙어요. 6개. 아이가 싫어한다 그러면 괜찮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강렬하게 정하는데? 애들 다 싫어하나? 그럼 아이를 조용히 설득을 시키세요. 자, 생각을 다시 해보자. 보이셨죠? 가끔 뽑아주긴 하죠. 네, 왜 가끔이라고 말씀인지 아시겠죠? 뒤집을 정도의 준비된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지원 가능한 스펙트럼 이렇게 가져 있는데요.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예상 가능하게 쭉 내려가요.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기부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생기부 때문에 떨어져요. 생기부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경쟁력 20대 1이죠. 그걸 뒤집을 만한 생기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를 붙여놓고? 교과로 붙여놓고 종합은 붙었으면 좋겠다. 자, 그 종합은 정성평가라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특, 행특, 창체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맡기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한 번 판단하시면 되게 위험하세요. 그래서 입시 전문가한테 좀 맡기셔서 우리의 걸 좀 분석해달라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아 이거 좀 힘들 것 같다, 경쟁이 없다, 그럼 교과를 많이 쓰세요. 교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교과 있죠. 잘한 붙을 것 같은 교과를 4개 쓰시고 하나는 확실한 거, 그죠? 하나 약간 상이한 한 2개는 간단한 걸 쓰시고 종합 2개 정도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되셨나요? 네. 뭐 수능 최저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면접도 기본 면접이 대다수입니다. 최상위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다? 생기부. 자, 이제 논술 처음으로 해드립니다. 이제 논술 해드려야 될 때예요. 자, 논술은 44개 교로서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막 논술 늘고 있어요? 네, 약식 논술, 약수령 논술 늘고 있어요. 자, 논술을 나눠드릴게요. 많이 뽑아요. 논술이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인문 논술, 성경 논술, 그리고 수리 논술, 약수령 논술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나름 괜찮은 인기 학교들이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교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어려운 논술이고요. 요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도의 난이도가 나와요. 근데 왜 되냐? 논술을 해야 돼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 학교 서술형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수능 특강 내용으로 완성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등급 애들이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는 1, 2, 3등급 애들이 많이 준비하고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논술은 이렇게 논술 100, 논술에 학생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학생부 들어가잖아요. 한 4등급만 돼도 손해는 없으세요. 한 4등급만 돼도 크게 손해는 없으세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논술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논술은요, 보험으로 많이 활용하세요. 무슨 뜻이냐? 정시를 우리가 가. 정시를 가잖아요. 그럼 수시 쓸 게 없잖아요. 6개 다 안 쓸래요. 저는 생각은 좀 달라요. 논술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논술이 수능 전이 있고 수능 후가 있어요. 그럼 수능 후에 논술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잘 봤어요. 논술 보러 안 가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수능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논술도 아쉬운 순간이 올걸요? 그 학교에서 써볼걸. 그죠? 그럼 아이가 간절하죠? 그럼 수능 끝나고 논술 준비를 미친듯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청 높은 수준의 학교, 연대나 이 정도 급이 아니면요, 수리 논술 준비하면 해볼만 해요. 수능 점수 웬만큼 나왔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논술을 적당히 보험료를 잘 엮어 쓰시면 또 괜찮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논술 하지 마라 아니고요. 아이의 상황 따라 다 다르세요. 실제로 전 그 보험으로 쓰게 해서 붙여진 적도 꽤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수능을 못 보면 간절해집니다. 진짜 간절해져요. 하루 종일 논술만 준비해요. 그래서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괜찮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색깔 쳐드렸어요. 경기대. 경기대가요, 원래 논술이 인문 논술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생겼어요. 여기 경기대 있잖아요. 수리 논술이 생겼어요. 2문제 나오는 게.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90명, 이과에 90명 뽑는데 30대 1이거든요. 그러면 수능 최저 없죠? 90명 뽑는 30대 1이에요. 2,700명이 와요. 2,700명이 와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 수학은 좀 잘한다 싶으시면 가능성이 한번 뚫을 수 있으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700명이잖아요. 제가 교과도 보여드렸죠? 허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격도 안 되는데 엄청 많이 써요. 대학도 벌어주려고. 그래서 우리 애가도 수학은 꽤 괜찮게 한다 그러면 해볼만 하세요. 경기대가 학교 수준보다 논술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좀 꽤 괜찮게 한다 싶으면 해보세요. 잘 몰라서 애들이 막 쓰거든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까 말했던 괜찮은 논술. 자, 이제 여기 약술 논술. 약술이 약식을 한 서술이죠. 여기가 약술 논술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애들이 좋아하는 데 체크해놨어요. 가천대, 수원대. 이 둘이, 가천대는 뭐냐면 3점대들이 가고 싶은 학교의 탑이에요. 1000명을 뽑아요. 근데 경쟁률이 한 25대 30대이 돼요. 한 25,000명밖에 안 와요. 그래서 가천대는 논술 보는 날 학교가 터집니다. 진짜 거기 앞이 그냥 거의 마비입니다. 마비. 25,000명이 논술 보러 오면 엄마 아빠 따라오죠? 차가 몇 대가 올 것 같으세요? 그 앞이 거의 마비가 돼요. 가천대가 아이들의 논술만 갖고 뽑아요. 가천대, 강남대, 고려대 세종, 네, 국민대가 새로 생겼어요. 그다음 삼육대, 성동대, 수원대는 왜 가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경기권의 마지막 학교. 근데 자존심을 생각하는 마지막 경기권. 평택대도 있어. 거기는 싫어요. 안성대도 있어. 거기도 싫어요. 야, 거기도 경기권이야. 뭔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애들 되게 신기합니다. 안성대, 평택대 싫어합니다. 거기도 전철 다 다니거든요. 오산대도 다 가요. 오산대는 싫어하는데 수원대는 가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수원대는 재단이 문제가 많아요. 여기 뉴스 맨날 나오는 재단이거든요. 애들 심리가 진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는 그리고 수원대는 수원에 없습니다. 화성 공담에 있어요. 정말 이 학교는 이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줬어요. 공담대가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심야학교야. 애들 수원에 있는 줄 알아. 순진하게, 그죠? 여기 앞에서 버스 한번 타면 가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많이 갑니다.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 쭉 있고요. 상공대나 이런 데가 있어서 약수형 논술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많이 궁금해 하셔서 국어 수학만 해요. 영어 안 해요. 영어를 못하는 이과 애들이 딱 좋아하죠. 아, 좋다. 수학. 그리고 자연계 애들은 수학 9문제, 국어 6문제 이런 식으로 심지어 수학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자신 없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준비만 제대로 하면 해볼만 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논술에 몰빵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수능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떨어진 답이 없어요. 경쟁 없다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2만 명 모집고요. 네, 아이는 이렇게 믿을 거예요. 될 거야. 2만 명 중에 난 될 거야. 2만 명이면 메인스타중에 애들이 가득가득 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요, 어머님 7월부터 약수 논술 대비 수업이 깔려 있어요. 학원에서 아예 넣어드려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평일에 수원수투 수업을 하고요.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주말에 약수 논술 쓰는 연습시켜요. 연계해서. 저희는 논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과 연계해서 같이 시키니까 관심 있는 어머님께서는 신청해서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랑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세요. 이걸 준비해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저 맞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최저 미적용인 학교도 꽤 많습니다. 거품이 많아요. 이거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자료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다. 수능초제 이거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신 PDF도 드릴 테니까 다 거기 학원에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세요. 학원도 잘하다는 얘기 안 하세요. 학원이 정말 별별적으로 다 있거든요. 저희 여기 입시 컨설팅하는 학원이에요. 근데 전화는 안 오시고 23명이면 오세요. 막 적고 가세요. 이상한데? 자료 많은데 학원에. 연락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지원안을 보면 확실히 어디가 많죠? 자연 쪽 애들은 3점대, 4점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내신에서 크게 불리하지?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인문에는 논술 많이 안 써요. 자, 이제 논술! 수능 최소 맞춰야 됩니다. 수능 최소 총종이 50%가 안 돼요. 그러면 25대 1 다 치고 나면 한 1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가 좀 논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수능철에 맞춰주면. 수능철에 못 맞추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논술 준비를 했어. 수능을 봤어. 수제를 못 맞췄어. 그럼 논술 준비한 시간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맞았죠? 수능 준비가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수능을 먼저 최저 맞추고 최저 맞춰지면 그때 논술하세요. 그냥 수능이 잘 나오면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논술은 경쟁률 때문에 잘 볼지 못 볼지가 사실 불확실해요. 논술하면서 하는 말 믿지 마시고 갈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어머님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등록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논술은요 그날그날 컨텐츠가 달라요. 아이가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서브로 추가로 붙이는 거지 논술이 주가 되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논술을 확실하게 묻냐? 제가 했던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각 학교에서 수학의 신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 저는 진짜 수학은 진짜 기가 막혀. 애들부터요. 저 100대를 뚫는 것도 봤어요. 근데 걔네들 붙을 수밖에 없는 실력이에요. 걔네만 확실해. 그 외에는 다 물음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매년 분석하거든요. 저희 작년에 6논술 애들 많이 떨어졌어요. 다. 6개 다 떨어져 되게 많아요. 6논술이 쉽지 않아요. 6논술 셀 있습니다. 6논술 다 떨어져요. 자, 이제 정시도 다뤄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논술, 정시는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가죠.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만 기억하세요. 상위권 대학은 표점을 써요. 그 다음에 단국대, 경기대, 즉 경기권대학은요 표점이 아니고 백분위를 써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탐론 확통 얘기를 했죠. 단국대, 경기대는 백분위를 쓴다고 했죠. 우리 애가 미적분을 해갖고 70 맞는 게 좋을까요? 확통 가서 80 맞는 게 좋을까요? 그죠? 입장이 달라요. 우리 애가 어느 포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유불리가. 우리 애가 압도조사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100분위를 씁니다. 그리고 탐구도 마찬가지죠. 과탐에서 우리가 상위권이면 괜찮은데 100분 이상 높지 않으면 사회에 가서 올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0분 이상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뭘 하셔야 되냐? 정시를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시험 끝나고 나서 무작정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략 학교 수준 체크하셔야 되죠. 그럼 우리 애가 갈 수 있는 학교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럼 입시공간을 들어가세요. 아까 어디가 나옵니다. 정시에 반영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같은 학교를 보면 자연계열은 과 따라서요. A과를 쓰는 데는 수학이 40%, 국어가 20%밖에 안 들어가고 탐구가 30, 영어가 10이에요. 영어는 그 반응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웬만큼 등급만 넣으면 깎이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국어 얼마 들어가죠? 20. 그럼 얘는 탐구랑 수학이니까 이쪽을 먼저 끌어올려야 되죠. 그죠? 반면에 B는 30, 40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 대학이 무슨 과목을 몇 퍼센트 들어갈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 시작하셔야 돼요. 다 똑같이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후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 심지어 이게 국어가 20에 40이면 2배죠? 뭐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수학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요. 이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떤 식으로 정식을 뽑는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거든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 눈으로. 아이는 안 찾아볼 겁니다. 엄마가 조용히 어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통점 찾고 이게 더 중요하다 싶으면 그걸 7월부터 준비시키셔야 돼요. 정신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밖에 이제 수노성조표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 육모성조표 못 받으셨죠? 이렇게 나와요. 끝이에요. 미리 보여드린 겁니다. 왜 달라요? 지금까지 받아보신 건 학력 평가. 그래서 학평이죠. 그죠? 학평을 한 거예요. 학력 평가. 누구의 학력 평가죠? 고등학생 학력 평가.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받았던 성적표는 누구만 봤어요? 고등학생만. 근데 이거는 뭐죠? 모의 수능이죠. 모의 평가, 모평.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첫 번째 원점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자 얘가 수학이 135점이래요. 몇 점이요? 얘 몇 점이에요 원래? 얘 몇 개 틀렸어요? 이렇게 돼요. 수학이 몇 개 틀린 거야? 얘 몇 점이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어디가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지낙사 같은 게 입력하면 원점을 찾아줘요. 추론해서.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원서를 못 쓰세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쓰셔야 돼요. 당황스럽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학평은 뭐 국어랑 수학 합치면 몇 %, 뭐랑 뭐 합하면 몇 % 나오죠?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사용하셔야 된다? 프로그램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파악이 전혀 안 돼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 얘 수학 몇 개 틀렸어? 2개. 그래? 이렇게 돼요. 미리 보여드렸어요.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주는 게 이거예요.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과탐 신청했던 애들이요. 그럼 쭉 내려갈 때 애들이 다 잘 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대 쓰는 애들은 이과 애들 잘하셔. 수학은 엄청 잘해요. 근데 의외로 국어는 평균 한 1.5밖에 안 나오더라. 그리고 영어도 1.5, 한국어도 1.8. 무슨 얘기죠? 영어 2등급 뚫는 애들 꽤 있어요. 수학을 엄청 잘하는 애니까. 전부 오릴이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동대 정도 가잖아요. 평균 몇 등급 나눠보세요. 2.6, 2.0, 2.8. 얘들 생각보다 등급이 엄청 높지 않아요. 엄청 높지 않아요. 합치면 생각보다 밸런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셔라. 예상보다 할만하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중간에 의지를 놔버립니다. 언제 한번 애들이 크게 웨이브가 오냐? 수시 원서 쓸 때 7월, 8월 되면 나는 정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상담하러 가요. 그럼 갑자기 집에 와서 그래요. 엄마, 나 그냥 수시 갈까? 왜? 아니, 나 그냥 수시로 끝낼래.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애들 다 하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그냥 학교 다쳤어도 그냥 갈래. 라고 할 때가 반드시 한 번씩 옵니다, 어머님. 제 설명을 드시는 분들 많이 제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정말 놀랍게 제가 했던 멘트랑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때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애들이 친구들 때문에 들려요. 공부가 안 돼서가 아니고요. 그냥 뭔가 분위기가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냥 수시를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때 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분위기예요. 얘기 잘 들어주시고 왜 그래? 막 얘기하면 뭐. 그다음 두 번째는 언제 또 애들이 힘들어하냐면 원서 쓰고 나서 8월 계약을 했죠. 수시 원서 썼죠. 수시 쓴 애들이 이제 뭐 할 것 같으세요? 놀아요. 학교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일부의 정시 준비하는 애들과 아니 최저 준비하는 애들과 수능 최저가 없는 애들로 나눠져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필요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수업에 방해만 하지 마. 차라리 넷플릭스를 봐. 이어폰을 끼고. 그죠? 그게 애들 동대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를 아이가 잘 또 적응해야 됩니다.
아니나라는데 애환이 있어요. 그리고 인문 쪽 보시면 인문 쪽은 와 수학 어마어마하죠. 권동홍. 인문은 수학 2 뜨면 스카이 연고대 가능하고요. 3도는 인설 충분합니다. 자잘하지 마세요. 인문은 3도는 인설 충분합니다. 4도도 서울 밀어볼만 해요. 그만큼 지금 상위권에 누가 다 쓸려 나갔어요? 인문 쪽 아이들은 수학이 상위권에 거의 없어요. 인문 아이가 수학이 1뜨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문 쪽은 지금 거의 다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수학은요. 그러니까 애들 그럴 거야. 너무 어려워. 괜찮아. 애들도 어려워해요. 애들도 어려우니까 버티면 돼요.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맞으면 돼요. 하나만 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달려볼까요? 오늘 저희가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실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케이스 따라 나눠지겠죠? 자, 케이스 따라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이 중에 어디 들어갈까? 그러면 우리 애는 뭘 준비해야 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케이스 1은 안 해드립니다. 그건 저랑 따로 상담하세요. 왜 그냥 케이스 1은요 세부상이 필요해요. 해야 될 걸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는 뭐죠? 교과 쓰고 종합 쓸 거라서 세부상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고 쓸 대학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1은 제가 따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죄송한데 안 해드려요. 케이스 2가 하겠습니다. 학생부가 이렇게 가고 수능이 좋죠? 일반적으로 어느 학교 케이스냐면 수성동원 애들이 이래요. 수성동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보세요. 수능이 그럭저럭 나와요. 근데 수시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일단 수시를 써야 되니까 논술을 쓰든지 종합을 쓰든지죠. 교과는 현실적으로 성이 안 찰 거예요. 왜? 교과로 쓰면 수능 가는 데보다 잘 갈 수가 이게 바로 뭐 때문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시는 어디랑 비교하라고? 정시랑. 정시가 더 높죠? 그러니까 교과 쓰기엔 아깝죠. 그러니까 종합 쓰고 논술 좀 섞어 쓰고 그죠? 보험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정시가 많고요. 수능 종합 하고 논술 보험을 줍니다. 이렇게 되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되셨으면 케이스 3번 가볼까요? 얘는 뭐가 좋죠? 내신이 좋아요. 수능이 안 나와요. 내신이 좋으니까 일단 뭘로 가려고 할까요? 교과로 가야 되죠. 수시로, 교과로. 근데 뭐가 문제예요? 수능? 최저가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수능 최저가 좀 집중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수시로 가야 되고 내신 최대 끌어올려야 되고 뭐 맞춰야 되죠? 수능 최저.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세요? 수능 최저 없는 때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손해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데 여기 아주대가 그랬거든요. 아주대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아주대 교과가 있었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을 때 합격 컷이 1.8, 1.9였어요. 아주대가 지방이라는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수능 최저 생겼어요. 2.8, 2.9 떨어졌어요. 무슨 뜻이죠? 수능 최저 있고 없고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수능 최저 때문에 그걸 감내하실 분이 계실까요? 수능 최저 맞추기 낫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곳 가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케이스 4 대부분 여기에 담으세요. 그리고 가장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자, 무슨 뜻이냐? 케이스 1은요 대학이 딱 정해져요. 근데 일로 가면 케이스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대학 따라, 아이 상황 따라 전부 복잡해져서 실제로 보면 수시 컨설팅 가장 많이 받는 케이스 여기에요. 케이스 4. 생각할 게 엄청 많거든요. 여기는 이러쿵저러쿵 딱 정하기 힘들고요. 아이 상황을 굉장히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수능을 잘 보면 수시 쓸 때 좀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과감하게 지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오면 보수적으로 뭘 늘릴 수밖에 없어요? 교과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아이는 수능 준비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 미묘해요. 아이는 나 싫어 수능 안 할 건데 야 근데 교과는 최저 맞춰야 돼. 아 그럼 두 과목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시작되고 그럼 어디 갈 거야? 학교 아이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정말 복잡해요. 케이스 5 학생 부모는 뭐가 좀 더 낫죠? 수능이 좀 더 낫죠. 그죠? 그럼 얘는 일단 정시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면 수시 쓰기 애매해요. 근데 내신이 정도니까 수시 쓸 때가 참 마땅치 않죠. 여기가 누가 쓰냐면 약훈련수 쓰는 거예요. 나온 3, 4등 나오니까 여기 약훈련수 써서 경기권 보내는 거예요. 수능이랑 논술 이 케이스가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자 다음 6번 수능은 안 나와 계속 우리는 수능이 정말 안 좋아. 근데 뭐는 나오죠? 그냥 내신 나오죠. 내신 3점대니까 경기권은 들어갈 만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해야 되는 뭐겠어요? 무조건 경기권 안착시켜야 되죠. 뭘로? 교과로 안착시켜야 돼요. 그럼 최저 맞추고 교과 붙인 다음에 나머지를 뭘로? 종합이나 뭐 약투논술 이런 추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기본은 뭘로 깔고요? 교과를 깔고 나머지를 추가로 붙이시는 게 뭐가 좋은지 찾으시는 거예요. 교과를 일단 안정화시켜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순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머님. 6번째 먼저 잡는 거예요. 6번째를 이제 누구도 오늘 대답 좋습니다. 역시 네, 좋으세요. 내신 끌어올리고 순서를 맞추고 교과로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되죠. 나머지는 선택, 종합을 가든 논술을 가든. 6가지 교과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케이스 7. 잘 안 오세요. 케이스 7님 여기 잘 안 오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케이스 7이야말로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왜냐? 오를 일만 남았어요. 여기는 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오를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수능 탐구 하나, 영어 3등급, 그리고 수학 4등만 찍으면 경기권에 해볼만 하거든요. 딱 3과목만. 그리고 영어 3등급은 뭐죠? 듣기 다 맞고 독해 반만. 독해 반만 맞으면 돼요. 그럼 우리 독해 반은 어떻게 맞아요? 안 되는 이유를 버리는 거죠. 안 읽는 거예요. 왜 수학은 버리면서 영어는 안 버리죠? 영어는 되게 웃긴 게 먼저 다 풀어요. 그리고 반을 틀려요. 수학은 킬러버리잖아요. 그럼 영어도 안 되는 용 버리고 시간 넉넉하게 독해하면 되잖아요. 반만 맞자니까요. 그래서 영어도 전략적 준비하면 3을 어떻게든 찍어볼 만하다. 영어 3이 찍히고 탐구 하나 하고 수학만 한 4 정도 찍혀주면 경기권이 됩니다. 우리 실제로.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왜 못하냐? 어머님이 아이에게 해준 말이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잘 가자. 그러니까 애가 겁먹죠. 안 돼. 이미 잘 셌어. 근데 확 줄여주면 아이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셨죠? 학생 교과 종합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다 되셨고요. 자, 이제 저희가 그 작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설팅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입니다. 인문계 아이였고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실제 보여드린 거예요. 경희대, 동국대, 시립대, 홍대, 국민대 교과 좀 섞여 있죠. 어디를 최저 밑에 깔았을 것 같으세요? 국민대 교과가 제일 미치겠죠? 일단 뭐 시켜놔요? 합격했죠? 그 나머지를 보시면 홍대 교과 세거든요. 1점대 후반대 나와요. 그리고 시립대 종합, 동국대 교과라고 하는데 종합에 가깝고요. 경희대는 지역균형인데 아까 좀 센 거 보셨죠? 경희대 종합 썼어요. 경희대 2개 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다 떨어졌는데 경제가 붙었어요. 이거가 이제 운이 좋게 붙은 거죠. 뭘 밑으로 깔고 국민대 맨 밑으로 깔고 착착착 올려갔죠. 근데 되게 웃긴 건 교과 역시는 다 떨어지고 여기 숫자니까 여기서 운 좋게 하나 붙었어요. 진짜 우연히 잘 됐어요. 잘 풀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잘 잡았기 때문에 아이가 과감하게 밀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실제로. 이거 보이면 좀 이제 보이세요? 왜 있었는지가 하나 더 가볼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밑으로 깔고 갔을까요? 경기대 두 개 갔죠? 불안해가지고 경기대 교과 두 개거든요? 두 개를 다 썼어요. 둘 다 붙었어요. 과도 똑같죠?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알았어. 두 개 다 붙었어요. 경기대를 붙여놓고 이제 그 다음 뭐 쓰죠? 한양대, 단대, 아주대, 에리카도 되게 가고 싶어 해서 두 개 다 썼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교과 떨어졌어요. 그리고 뭘로 붙었죠? 종합으로 묶은 단적대. 그러니까 얘 맨 밑에는 어디였다? 경기대. 너무너무 불안해서 경기대 교과를 두 개나 썼다.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불안게 6개도 있어요. 불안게 6개도 있어요. 자, 이것도 볼까요? 얘는 좀 이제 성적이 좀 괜찮은 아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썼을지 다양한 값을 잡으셔야 되죠. 교과 밑에 깔려야 되죠. 근데 연대 교과는 최저가 아니겠죠? 성대 교과도 말의 교과인데 만만치 않고요. 어디? 고대 교과를 붙고 가는 거예요. 성적 계산을 보고. 그리고 종합을 다 질렀는데 다 떨어지고 성대 하나 붙은 거예요. 성대에서 몇 군데 썼죠? 3개 쓴 거예요. 다 다른 전형. 성대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아까워? 저 성대 진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쉽진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 딱 붙은 거예요. 만만치 않았죠? 이런 식도 조합도 나옵니다. 느낌이 오세요? 뭐가 확실히 내 깔려있죠? 확실한 교과 하나를 깔는 거야. 수시로 끝내주고. 그래서 그걸 잡는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가 안정적으로 잡히면 그리고 그 하나가 뭐가 돼야 되죠? 붙으면 나는 거기 가겠다가 돼요. 근데 붙었는데 나 거기 안 갈 건데?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요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에서 정답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시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의 상황이 모두 다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지금 시험 준비하는 동안 조금씩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조금씩 공부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수시 컨설팅은 저희가 8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아마 7월 말쯤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막 빨리 연락을 달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기부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빨리 연락을 주셔도 생기부를 못 보고 제가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8월 달부터 하니까 그래도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저희 컨설팅의 특징은 1회차로 끝나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2회차, 3회차 계속 해드립니다. 저희 재원생만 대해서 해드려요. 저희 비재원생은 아시죠? 밖에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저희에게 조용히 합니다. 그래서 재원생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해드리고요. 학원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필요하시면 언제 연락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자료를 잘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료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상한 결론이 나오세요. 그래서 도움을 전화 상담 주셔도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 잘 쓰시고요. 아이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3.14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